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1 첫 단원 다항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항식에서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분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그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반복 연습을 해 주시는 게 고등학교 수학, 수능 수학을 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금복쌤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덧셈 뺄셈에서는 용어 정리하고 내림차순 정리하고 동류항 정리하고 가로셈법, 세로셈법 구별하게요. 주어진 식을 통해서 5가지 문항에 답해 볼게요. 자, 우선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 볼 때 자, 보라색처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꿨는지 보이나요? 예, 뺄셈을 다 없앴고요. 예, 그리고 항을 구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가만 일단 뺄셈 없애니까 하나의 항이 다 되는 거죠. 왜? 덧셈 뺄셈으로면 이어진 게 항이니까. 근데 뺄셈 또 없애버렸네. 플러스네. 올.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항의 개수는 4개가 되죠. 항의 명칭은 명칭 부를 때는 문자와 차수를 부르면 되죠. x제곱항, 두 번째 항은 xy제곱항, 세 번째는 xy항, 네 번째는 나누기 y항, 나누기 y항, y분의 1항, 좀 더 멀리 가면 y의 인버스항, y의 마이너스 1승항이라고도 합니다. 그 나중에. 자, 그 다음에 각 항의 개수는 첫 번째는 2, 두 번째 항은 1이죠.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xy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 y분의 1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5. 각 항의 차수는 첫 번째는 2차, 두 번째 항은 1차랑 2차랑 곱해져 있으니까 3차가 돼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예. 그리고 세 번째 항은 2차.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y분의 1이 이게 마이너스 1차예요. 마이너스 1차.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다항식의 전체 차수는 가장 큰 걸 얘기하면 됩니다. 아까 3차가 제일 컸죠? 그래서 이것은 3차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해력이 향상된답니다. 명칭을 등한시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저 보라색 식이에요. 위에 식을 보면서 보라색 식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번 단원의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예, 중등 과정에서도 배웠죠. 근데 또 나오네. 왜? 중등 과정에서는 수와 연산에서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어디에서? 덧셈에서, 곱셈에서는 성립한다고. 뺄셈, 나눗셈 이런 거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1에서는 여기서는 왜 이런 게 나올죠? 지금 우리가 무슨 단원을 했죠? 1단원.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에서도 뭐가 성립한다?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앞에서 키포인트가 뭐라고 한 거예요? 예, 뺄셈을 덧셈으로 다 바꿔라라고 한 거예요. 다 알아도 한번 점검하죠. 자, A 더하기 B, B 더하기 A, 더하기 기준, 덧셈 기준으로 앞뒤가 자리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도 결과는 똑같아. 결합법칙은 갈로 부분을 뭐 어느 쪽에 A 더하기 B에 놓나 B 더하기 C에 놓나 덧셈일 때는 아무 상관없다. 차라리 없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예제가 있는데 간단히 하는 거예요. 예,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자, 파란색처럼 덧셈으로 다 바꿔버리세요. 예. 그러고 나서, 예,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자리를 바꿨죠. 예, 이 과정이 교환 법칙입니다. 뭐에 대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예, 편안하게 하면 되죠. 다음은, 예, 그 갈로를 다시 풀어줘서 덧셈 기호를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은요, 빨간색 중요하죠. 같은 xx끼리 x가 두 개 있고 x가 세 개 있는 걸 뺀다고 했으니까 걔네들 먼저 계산하려고 갈로로 묶어버린 거예요. 우선 계산하려고. y도 마찬가지로 묶어버렸죠. 예, 이것을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이렇게 간단히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파란색 식을 보세요. 주어진 식을 파란색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핵심 내용이라고 했죠. 자, 이것이고 우리가 이 핵심 내용을 통해서 머릿속으로는 주어진 식을 빨간색 식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게, 그냥 보는 게, 이 감각을 만드는 게, 예,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보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자리 바꾸는 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갈로를 앞에 두나 뒤에 두나 뭐 아무 때나 두나 상관없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다항식의 내림차순 정리. 특정한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를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식이 있잖아요. 이것을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을 보니까 x제곱이 x 2차 항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적고 맨 마지막에는 상수항이 오는 거예요. 상수항은 뭐 모든 문자의 0차 항이거든요.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xy제곱 마이너스 3xy 빼기 5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요 문제에서는 x가 x 1차항이 두 군데 있죠. 그런 경우는 한 군데로 몰아줘요. 예, 다음 식처럼, 예,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기술이 나중에 방정식 문제 풀 때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자,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식을 보면 첫 번째 식, y 제곱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xy 제곱이 오고요. 3xy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올림차순 정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y에 대한 올림차순 정리해보면 y 제곱항이 제일 크니까 맨 뒤에 제일 앞에는 제일 낮은 거. 그러니까 y가 없는 거 2x제곱 빼기 5 그리고 y 1창 마이너스 3xy 그리고 더하기 xy제곱. 자, 여기에서 특정한 한 문자를 보통은 뒤에 적어주는 게 좋아요. 앞에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좀 뒤에 적어주는 게 우리 눈에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적어주는 것도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다항식에서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시오. 자, x 있는 거 빨리 찾을게요. 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예, 네 번째 항에 있네요. x 4승이 제일 크죠? 3x 4승. 그리고 x 제곱 세제곱은 없고 x 제곱항이 보이죠? 마이너스 x 제곱 y 더하기 2xy 제곱. 나머지는 없으니까 없을 때는 문자부터 플러스 y 3승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뭐 특정한 문자를 뒤에 적어줘도 좋다라고 했죠. 그렇게 적으면 3x 4승 빼기 yx 제곱 더하기 2y 제곱 x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타내어도 괜찮아요. 역시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시오. 자, x가 첫 번째 항에 있고 3차,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네요. 자, 그러면 예, 결과는 파란색처럼 나타납니다.
금방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을 빨간색처럼 또 나타낼 수 있겠죠. 내림차순 정리의 목적은 우리 서로가 식을 구조적으로 쉽게 보자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동류항 정리는 같은 종류의 항끼리 같이 묶어서 간단히 나타낸다. 이 뜻이 동류항 정리예요. 같은 종류의 항,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을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자, 예제 문제에서처럼 딱 식이 나타났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보이나요? 그걸 가리고도 식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교환법칙. 이제 옆에 놔두기 위해서 이렇게 교환법칙 서서 정리하면 3x제곱 빼기 8xy가 되는 겁니다. 색깔 구별 잘 보세요. 이제 덧셈 뺄셈 하네요. 가로셈법, 세로셈법. 자, 두 다항식의 a 빼기 b를 계산하시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셈법은 그냥 가로로 나열하는 거예요. 일단 갈로해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빼기 갈로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맞죠? 자, 그리고 갈로 풀어주고 뒤에 마이너스 갈로 앞에 마이너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 바꿈 교환 법칙을 했죠. 자, 이걸 플러스로 안 바꾸고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어야지만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결합 법칙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이 방식으로 푸니까 이것을 가로셈법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다항식을 세로셈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죠. 오른쪽처럼. 그러면 그걸 위에서 밑으로 빼면 되죠. 그럼 어차피 동류항 정리해야 되니까 x제곱끼리 빼면 돼요. 그러니까 x제곱 남고 그 다음에 x항 빼니까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4x 그리고 7에서 빼기 4니까 플러스 4로 바뀌겠죠. 11. 자,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의 풀이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식이 훨씬 쉽죠. 그래서 세로셈법으로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감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a 빼기 b를 계산하시오. 두 다항식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미리. 좋아. 자, 그러면 a 더하기 b를 가로셈법으로 푸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이죠? 자, 이걸 빠르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빠르게도 적을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위아래 더하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너무 쉽다. 가로셈법하고 세로셈법하고 어느 거 선택할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자, a 빼기 b는 그냥 풀이를 다 보여줄게요. 화면 정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세로셈법이 확실히 쉽죠. 자, 이 세로셈법이 적용되려면 주어진 식이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세로셈법 쓰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로셈 연산이 보이기 시작했으면 이제 동류항 정리를 이용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 보일 겁니다. 굳이 세로셈처럼 안 해도 어차피 같은 동류항을 식에서 빠르게 구별해내면 걔들끼리 이렇게 그림처럼 라인으로 묶어서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빨간색 라인은 x제곱항이고요. 초록색은 x항, 그리고 파란색은 xy항임이 보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니까 빨간색부터 3x제곱, 그 다음에는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 파란색이 2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xy향. 그리고 초록색 하니까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0. 끝났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 다 깐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림차순 정리해서 동류항들끼리 각각 계산해서 적어버리면 끝. 예, 두 다항식의 합과 차를 구할 겁니다. 예, 우선 항별로 동류항별로 색깔로 구별했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예, 빨간색 부분 x3승항이죠. 더하니까 4x3승. 파란색 x제곱항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초록색 x항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보라색 상수항이죠. 마이너스 3. 금방 끝나죠. 직관으로 지금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 빼기 B는 예, 빨간색 하니까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3승. 그 다음에 파란색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로 바뀌죠. 그러니까 2x 제곱. 초록색 부분 빼야 되니까 5x. 보라색 부분 예, 플러스 9. 보일 때까지 연습하세요. 보여야 돼요.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자, A 더하기 B는 하니까 빨간색 부분 x제곱 2x제곱 하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파란색 xy향 마이너스 4xy 플러스 xy향 하니까 마이너스 3xy. 그리고 초록색은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A 빼기 B는 빨간색 마이너스 x제곱, 파란색 빼니까 마이너스 5xy, 초록색 빼니까 5y제곱이 되겠네요. 보일 때까지 반복해서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제 실전형 문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세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세 다항식은 X 문자만 나타나고 있고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1번은요. 뭐 갈로도 있고 하니까 다 풀어버리세요. 간단히 하면 A 빼기 B 빼기 2C가 될 거예요. 자, 어차피 주어진 다항식이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은 A는 1, 마이너스 1, 2, 4라고 적을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지? 개수만 따로 분리해서 나타낸 겁니다. 어차피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1은 x3승 개수고 마이너스 1은 x제곱 개수고 4는 상수항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겠죠. 이렇게 적는 방법을 개수 분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이너스 b를 선생님은 적을 거고 마이너스 2c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더하면 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는 부호만 바꾸면 되죠, 개수들이. 그래서 b를 보고 2, 3,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왜 항을 밀어섰죠?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제일 앞에 거는 x3승 개수 자리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c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0,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싹 다 더해버리면 준식의 결과값이 될 겁니다. 1, 마이너스 1, 15,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x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5x 빼기 13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2번 문제도 해볼게요.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도 동류항 정리 기법을 사용하세요. 예, A랑 마이너스 A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그대로. C는 앞에 마이너스 따라서 C. 맞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를 개수만 따로 적으면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항은, 다항식 B는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4,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6. 세로 방향으로
라인을 잘 맞추세요. 자, 그러면 준식은 마이너스 1, 4, 9, 마이너스 2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순서대로 x3승부터 상수항까지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9x 빼기 20 끝이죠. 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 무조건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요. 물론 정답도 딱 떨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 식의 구조들을 전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두 달을 우리가 1단원 다항식, 2단원 방정식에 미쳐 본다면 3년이 편할 겁니다. 쌤이 약속합니다. 한번 미쳐 보세요. 오늘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